네, 공간 도형에서는 진짜 딱 하나 알면 되는데요.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것이 정사형 하나입니다. 정사형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정사형을 이해하는데 좀 약간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삼수선의 정리까지 얘기하면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공간 도형에서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냐? 여러분이 그 어떤 평소의 직관과 평소의 공간 감각과 우리가 3차원 공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2차원 평면상에서 도형 문제를 다뤘던 그 테크닉을 그대로 연장해서 공간에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3분의 내분점과 2분점 요거는 어때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평면에서도 어차피 내분점의 좌표 구하면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따로 합니다. 공간에서는 z 좌표끼리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뭐 n 플러스 n분의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의 방정식도, 구의 방정식은 평면의 방정식에서 무슨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 z성분만 그대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해볼까요? 원점을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방정식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이잖아요. 공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0,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런 구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꼴 r제곱. 그러니까 이 z성분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2차원의 논리가 3차원으로 그대로 확장되는 것이고, 뭐 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하게 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 마찬가지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것이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 2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z좌표 차의 제곱 더해가지고 루트 씌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도 여러분 2차원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졌던 그 논리가 그대로 확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다만 우리 교재에 한 5페이지 정도 교과서 본문 내용 실려 있잖아요. 그것도 비문학 독서하듯이 속독하시면 돼요. 여기 삼수선 정리하고 정사형 파트 그 한 페이지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쫙 속독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자 얼른 삼수선의 정리부터 쭉 얘기를 해가는데, 삼수선의 정리가 뭐냐면은 수선이 3개 있다 그 말이에요. 석삼자입니다. 그런데 삼수선 정리가 이런 겁니다. 여기 어떤 평면이 있고 여기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점을 이 정도 해볼까요? 점이 있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거예요. 이 평면을 수선을 긋습니다. 그럼 수선의 발이 생기겠죠? 수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었습니다. 수직입니다. 그러면 수선을 그었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이 있고 직선에 수선의 발이 있잖아요. 이 수선의 발을 연결해 보면 얘가 또 이 직선에 대한 수선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선 긋고 수선 긋고 쫙 연결하면 이것도 수선이야. 삼수선.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냐면 비슷한데요. 여기 이제 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 있고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또 평면 수선을 내려요. 그 다음 이 수선의 발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그어요. 수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생긴 수선의 발이랑 출발점이 됐던 요 점이랑 또 쫙 안되네. 쫙 연결하면 이것도 수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방금 내가 두 가지 얘기한 걸 듣고 수선 긋고 수선 긋고 뭐 연결하면 당연히 수직이어야지. 오케이 괜찮습니다. 뭐 근거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선 긋고 수선 그었으면 이것도 수직이어야지.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이유를 조금 설명해 보자면은 간단하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여기 수선 그었잖아요. 그럼 수선을 그었습니다. 수직이겠죠 당연히. 수선을 그었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이 평면에 대해 수직인데 여러분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직선과도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안 만나는데 어떻게 수직이냐. 그러니까 만나게끔 평행이동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꼬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안 만난다 하더라도 수직이란 얘기는 만나게끔 평행이동했을 때 수직이 된다니 그런 뜻입니다. 각도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것은
이 직선이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직선과도 수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이 평면에 있으니까 수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도 이 직선과 수직이고 이 직선도 이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은 이 직선과 수직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평면 위에 있는 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하랑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런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똑같은 논리인데 지금 수선을 긋고 수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얘는 지금 같은 논리 반복입니다. 얘는 이 평면과 수직이니까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직선과도 수직이고, 따라서 이 평면 위에 있는 한 직선과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직선에 수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얘도 이 직선과 수직인 거죠. 즉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한 직선이 아닌데, 일치한 직선이 아닌데 이 직선과 수직인 두 직선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은 이 직선과 수직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 위에 있는 이 직선도 이 직선과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수선 3개가 등장하는 것이니까 삼수선의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이유는 설명했는데 이유 설명한 것을 자기 머릿속으로 뭐 재현이 되면 좋겠지만 재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뭐 당연하겠네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뭐 이런 거 증명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본론이 정사형에 대한 것인데, 정사형에 대해서는 뭘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정사형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용법이 있어요. 어떤 문장 구조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항상 쓰는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사형의 길이하고 정사형의 넓이하고, 자 여기까지 아시면 또 충분하겠습니다. 그 뭐죠?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먼저 정사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뭐 제시문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형 A의 평면,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이걸 구하라는 둥, 이것의 넓이를 구하라는 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뭘 지시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도형 A는 이제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도형 A라고 하는 것은 뭐 점일 수도 있고 뭐 선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혹은 선분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형 A라는 것을. 근데 이 도형 A의 의란 말 쓰는데, 여러분 그 영어에서도 of가 소유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목적격은 목적격. 이걸 우리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도형 A를 그 말이에요. 도형 A를 평면 알파로, 그다음 정사형이란 말이 정사형,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그래서 요거 하나 외웁시다 오늘. 삼수 정리는 안 외워도 되는데 뭐 보고 이해하면 되는데, 정사형이란 말이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뭐 상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직으로, 바를 정자 수직으로 옵니다. 수직으로. 그 다음에 쏠 사자인데 이게 수직으로 쏘았다, 수직으로 떨어뜨렸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결과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형. 그래서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정사형은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요거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도형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도형 A가 있어요. 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거죠, 당연히. 여기 위에 있지 않은 도형 A를 평면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의미, 용법을 이렇게 씁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정사형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선분의 길이가 정사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얘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지금 어떤 평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가 평면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평면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선분인데 이 선분의 정체는 교선과 평행하다고 합시다. 교선과 평행한 이 선분 PQ라고 할까요? 이 선분 PQ를 또 다른 평면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자, P가 이쪽으로 떨어지고 Q가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이것을 이제 P-Q-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요? 선분 PQ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그것이 이 P-Q-를 지시한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의할 것은 뭐냐면은 수직으로 떨어뜨리기 전에 원래 이 선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그러니까 결과물, 그게 정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형이에요. 이 정사형의 길이를 L'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하죠? L'은 자, 직관적으로는 답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L이 되겠습니다. 똑같겠죠? 왜냐하면 교선과 평행한 것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겠죠.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 것이고, 자, 이번에는 뭘 해보냐면은 이제 비슷한 구조인데 여기 이제 어떤 스크린의 역할을 하는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요또 원래 도형이 있는 베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 해보냐면 교선과 수직인 선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PQ, 교선과 수직인 선분 PQ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분 PQ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봐라. 그러면은 원래 선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이제 P가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P'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때 이제 Q하고 Q'은 일치하겠죠, 지금. Q 자체가 이 알파 위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분 PQ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그러면은 그게 뭘 지시한다고요? 이 P-Q'라는 선분 도형을 지시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도 똑같이 원래 선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정사형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L'하고 L의 관계. 원래 선분의 길이에 비해서 줄어들어 같아 길어져? 더 짧아지겠죠. 더 짧아집니다. 얼마나 짧아지겠어요? 바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을 곱한 만큼. 그래서 L'은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L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L'은 L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 세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두 이자를 써가지고 두 평면, 이면각.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이면각. 이 이면각의 크기, 요 세타라는 것이 이면각의 크기다. 요 용은 뭐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면각. 그 크기, 이게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 뭐냐면은 이면각의 크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것을 자, 여기 위쪽 평면에 있는 임의의 직선하고 아래쪽 평면에 있는 임의의 직선하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면각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각은 무수히 많겠죠. 어떤 직선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면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반드시 교선의 수직인 애들만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게 이면각의 크기다 라는 것이고,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사형을 통해서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는데, 그대로 있는 경우 코사인 세타 곱한 경우 어떤가요? 이 두 가지 뿐이겠어요? 교선과 평행인 경우, 교선과 수직인 경우 살펴봤으니까 뭐 비스듬하게 있는 경우 있겠죠. 그렇죠? 비스듬하게 있는 경우. 그러면은 이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자, 이게 또 스크린 역할을 하는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도형이 있는 이제 또 다른 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자,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고 뭐 어떤 예각만큼의 각을 이루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여러분 지금 입체감이 지금 이게 알파에 있는 선분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는 평면에 있는 겁니다. 그 평면에 선분 PQ가 있는데 이번에도 질문 형식은 똑같아. 선분 PQ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원래 길이가 L일 때.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것은 주어진 게 이 있어야 되죠. 이 PQ가 요 평면 위에 있는데 이 교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는 지금 우리가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알파를 사용해 버렸네요. 요거 델타라고 합시다. 델타입니다. 요거 각의 크기를 델타라고 했을 때 이제 선분 PQ를 알파로 정사형을 하게 되면은 P는 어차피 알파 위에 있는 것이고 Q가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자, 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수직으로 떨어져. 그래서 이 Q'이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P하고 Q'을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 뭐 직관적으로 짧아지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짧아지느냐? 이제 그것을 식을 세우고 싶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가냐? 여기서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Q에서 교선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Q에서 교선에다 수선을 내려요. 그 다음에 Q에서 이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이 Q'이죠. 그 다음 Q'하고 이쪽 수선의 발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교선에 대해서 수직이 된다. 이게 바로 삼수선 정리가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삼수선 정리를 뭐 처음 들어봤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괜찮단 말이에요. 요거 당연하겠네요. 이해하시면 충분하다. 자, 어쨌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요 길이 얼마인가? 요 길이? 이거 뭐 H라고 합시다. 이 pH 길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L 코사인 델타죠. 이건 세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L 코사인 델타. 이게 L 코사인 델타가 되겠고, 다음 여러분 요 길이가 L 사인 델타죠. 칠판 복잡하게 쓸게요. L 사인 델타. 그러면 요 길이가 뭐겠어요? 그것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 그러니까 요 길이가 L 사인 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 길이를,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알파라는 평면 위에 존재하는 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합시다. 요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운 것이 정사형의 길이가 된다. 식이 살짝 복잡해지죠.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닌 경우에 길이가 이렇게 바뀐다. 정사형의 길이. 고려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정사형을 했을 때 넓이는 어떻게 되냐? 이건 오히려 더 간단해요. 길이는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살펴봤어야 되는데 넓이는 한 가지뿐입니다. 왜냐면은 그것도 이유를 여러분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여기다 그려봅시다. 알파라는 평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평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짝 세워져 있는 평면 위에 이런 폐곡선이 있습니다. 이런 폐곡선이. 이 도형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평면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스크린 알파. 그럼 또 뭘 질문해요? 도형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든 점이 이제 수직으로 떨어져 가지고 대략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도형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도형을 A', 요게 이제 정사형입니다. A'이 정사형이라는 도형입니다. 근데 질문하기를 원래 도형의 A의 넓이를 S라고 하고 그 정사형의 넓이를 S'이라고 했을 때 이 S와 S'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S'은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요 식 하나뿐입니다. 넓이에서는.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도형을 교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게 잘게 쪼갰다고 합시다. 이렇게. 네? 슬라이스. 마치 여러분 그 정접분과 급수의 합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때 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잘린 칼자국들, 선들이 정사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정사형에서는 원래 길이의 코사인 세타 곱한 것, 원래 길이의 코사인 세타 곱한 것, 원래 길이의 코사인 세타 곱한 것, 원래 길이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간격은 원래 간격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격은 원래 닮음이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는, 교선과 평행한 방향으로는 간격이 똑같은데 교선과 수직인 쪽으로만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길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종합된 넓이 역시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해되겠죠? 역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사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